제27화 제1차 진주성 전투 1592년 9월 나고야의 일본군 사령부 작전회의실에서는 작전회의가 3일째 계속되고 있었다. 한산도 해전에서 참패당한 게 엊그제인데 이번엔 부산포에서 100척이 넘는 배를 잃었다고? 말해봐 이 얼간이들아! 앞으로 대응책은 있나? 조선수군의 부산 본진 2차 공격에 대비해야 할 것 같사옵니다. 적들이 부산 본진을 박살내면 병참 보급로는 완전히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조선에 출병한 우리 15만 병사들은 적국 산천의 유력이 될 것입니다. 한산도 해전에 참전한 장군들을 불러다가 대책을 강구하심이 어떠하온지. 그걸 누가 모르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제 나한테 묻는 거야? 빠가야로! 이순신 함대와 대결은 전술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전략을 바꿔야 해. 전략을 바꾼다라면 애초에 우리 전략은 전라도를 점령하여 현지 병참을 강화하고 중국 대륙을 수륙양면으로 공격하는 것이었다. 기억하고 있나? 그렇습니다. 비록 이순신 때문에 우리가 타격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 육군이 건재하다. 예, 맞습니다. 이순신 함대가 우리 병참 보급로를 완전히 끊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순신 함대의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천재십니다. 수군의 보급기지는 육지다. 제 아무리 날고기는 이순신 함대라도 육지로부터의 보급이 끊어지면 끝장난단 말이야. 알겠나? 역시 최고십니다.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생각을? 그러니 아직 우리 육군이 건재하고 있는 동안에 조선 수군의 보급기지를 먼저 탈취해버릴 것이다. 그럼 전라도를 먼저 공략한다는 말씀? 그렇지. 남부지방의 육군 병력을 총동원하여 전라도를 먼저 점령해버리면 이순신 함대는 바다에 있던 헛수아비가 되는 것이다. 과연 그렇사옵니다. 역시 대일본의 영원한 쇼군이십니다. 재차 말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순신 함대와는 맞짱 뜨지 말라. 우리 육군 전력을 총동원해서 속히 전라도를 점령해야 해.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라도의 관문 위치에 있는 진주를 필히 점령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전군을 동원하여 진주를 향하여 속히 나가라고 전한다. 속히 전령을 보내 이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 공북문 1592년 9월 외장 가토 요시아키의 진영 이순신과 싸워 참패를 당한 가토 요시아키, 와키자카 야스하루, 국기 요시다카가 모여있다. 와키자카는 한산도에서, 국기와 가토는 안골포에서 대패했다. 다이코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우릴 내세웠는데 모두 패하고 말았으니 서로 있는 것이 부끄럽소. 할복이라도 해야 마땅하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게 다이코우에게 충성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현재에 집중합시다. 다이코께서 진주를 공격하라고 하셨소. 왜 하필 진주지요?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진주는 호남으로 가는 길목이지 않습니까? 호남 지방으로 가라는 것입니까? 그렇소. 호남 지방은 곡창지대이지 않소. 이곳을 점령하여 일본군의 병참 보급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역시 다이코우는 천재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순신의 보급로도 끊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작전이옵니다. 이번에야말로 작전을 성공시켜 일본군의 사기와 명예를 드높이고 이순신에게 복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우리 모두 할복할 것입니다. 고니시 유키나카 군대는 평양을 점령하고 있었다. 가토 기요마사 군대는 함경도를 점령하고 있었다. 얼핏 보면 조선 전 지역을 점령한 듯하다. 그러나 정작 곡창지대인 호남 지방은 이순신 함대로 인해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한 상태였다. 어딜 감히! 스톱! 이제 호남 지방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진주를 해로가 아닌 육로로 점령하려는 것이다. 진주 공격을 맡은 왜군 선봉장은 나가오카 타다오키였다. 그의 병력은 무려 3만 명이었다. 9월 24일 기내를 떠난 왜군은 창원을 거쳐 10월 4일 진주에 다다랐다. 이에 맞서는 조선군의 선봉장은 진주 목사 김시민,
그의 군사는 도합 3,800명에 불과했다. 진주성은 성곽이 높지 않고 넓기만 하다. 그만큼 점령하기가 쉽다는 것이지. 동쪽과 북쪽의 언덕에 올라가 거기서부터 진주성을 공격하면 시군중 먹기로 점령할 수 있다. 조선 수비군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많아야 5,000명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제군들! 외적의 수가 우리의 10배다 해서 기죽지 말라! 저들은 먼 길을 오느라 피곤하고 이곳 지리에도 어둡다. 진주성의 남쪽은 남강이요 서쪽은 절벽이라 절반은 자연히 막아주는 셈이다. 그래도 10배나 되는 왜군을 막기엔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의병장 최경의 곽재우와 성안팍에서 저들을 협공하기로 약조해두었다. 적에겐 조총이 있지만 우리에겐 현자포 총통과 비격 진철례가 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사력을 다하여 싸운다면 반드시 적을 물리치고 말 것이다! 우리 손으로 외놈을 물리치자! 10월 5일, 적의선봉 천여기가 진주 동쪽 북봉에 출현했다. 한 놈도 남기지 말라! 조총부대 일렬 횡대로 집결! 하이! 발사하라! 우리도 공격이다! 전자포 총통 발사! 피하지 말고 계속 공격하라! 놈들이 가까이 접근해 온다! 비격 진철례로 계속 공격하라! 화살로 공격하라! 놈들이 발악을 하는구나. 우리는 인원이 많다. 물러나지 말고 계속 진격하라. 놈들이 계속 진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성이 함락되면 안 된다. 죽을 힘을 다해 지켜야 된다. 이 외놈들이 쪽수가 많다고 계속 밀고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우리도 지켜볼 수만 없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가 싸웁시다. 별다른 무기가 없으니 안악대는 모아두었던 돌을 가져다 주시오. 성으로 가까이 접근하는 외놈들은 돌을 던져 진압한다. 장군, 백성들도 합류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고마운 일이네. 백성들도 우리 군과 함께한다. 물러나지 말고 공격하라. 외놈들이 서정권 안에 들어왔다. 이건 뭐야? 백성들이 힘을 합치니 힘이 솟아나는구나. 놈들이 일반 백성들과 힘을 합쳐 방어를 하니까 더 이상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고 작전을 다시 짜야겠군. 조선군들이 백성들과 힘을 합쳐 방어를 하니 성문 앞에도 못 가고 돌아왔어. 내일은 3대대로 나누어 동문과 북문 일대를 주야로 공격해야겠어. 쪽수가 많으니 계속 밀어붙이면 놈들도 손을 들겠지. 외놈들이 동문과 북문 일대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족수로 밀고 오겠다는 말인데 진주성이 외놈들에게 함락되면 조선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젖먹던 힘을 다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성을 지키겠소. 우리도 물러나지 않고 도울게요. 모두들 고맙습니다. 각자 위치로. 예, 장군. 현자포와 총통도 동문과 북문으로 이동하라. 예, 썰. 아직도 진주성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적들이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지독한 조센징들. 저 성벽을 타고 올라가려면 단단한 나무를 베어와서 긴 사다리를 만들어라. 예, 장군. 1조, 2조는 조총으로 엄호하고 나머지 조는 사다리를 타고 성벽으로 올라가라. 예, 장군. 사다리 부대 진격! 조총 발사! 놈들이 사다리를 타고 넘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나도 보고 있다. 현자포와 불화살로 공격하고 주민 여러분께서는 큰 가마솥에 물을 끓여주세요. 계속 진격하라! 올라가라! 끓는 물을 부어라! 예, 죽어라! 야, 뜨거! 뜨거! 놈들이 끓는 물까지 부어가며 저항을 하는 바람에 도저히 성을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놈들! 오늘은 여기서 철수하고 내일은 2대대로 나누어 동문과 북문으로 최대의 공격을 한다.
놈들은 또 몰려올 것이다. 장군, 의병대 곽재호 동지와 최경희 동지한테 전갈이 왔습니다. 그래? 김시민 장군께 우리 의병대원들은 지금 왜군들 뒤쪽에 매복하고 있어. 왜놈들이 진주성을 공격하면 우리는 뒤에서 공격할 것이오. 왜놈들 쪽수로 밀고 들어올 것인데 의병대원들이 같이 싸워준다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다. 정말 다행입니다. 10월 9일 의병장 최경회, 곽재우 등 2천여 기의 구원병이 성 외곽에서 매복하고 있었다. 1대대는 북문으로, 2대대는 동문으로 전원 진격한다. 예쌀! 이때다! 공격! 공격하라! 조선군 지원병입니다. 뭐? 왜놈들이 지쳤다! 계속 몰아붙여라! 외곽에서 의병대원들이 공격해주니 왜놈들 꼼짝을 못하는구나! 상군! 10월 11일 드디어 왜군들이 철수를 결심했다. 분하다 지독한 조센징들. 6일간의 밤낮 없는 혈투로 진주성의 민군은 지칠 대로 지쳤으나 결국 왜군들의 철수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왜군의 전라도 점령 계획은 무산되었고 히데요시의 중국, 인도, 아시아 정복의 꿈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주 목사 김시민이 적군의 총에 맞아 전사하였다. 향년 38세였다.